할머니, 진짜 이렇게 혼자 사세요? 아니, 조명을 좀 더 어둡게 해야 해. 그래야 시청자들이 움직여. 그건 좀 과한데요? 이러면 거짓말 아니에요? 조회수는 솔직히 이런 게 잘 돼. 진실보다 감동이 중요해. 근데 할머니가 알면 어떡해요? 모를 거야. 다들 그래. 그날 새벽 누군가 내 삶을 마음대로 연출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평소처럼 꽃잎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은 손으로 장미 가시를 조심스럽게 잘라내며 오늘도 조용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내 삶을 팔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이옥부는 작은 책으로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카네이션이 잘 팔릴까?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앞치마 주머니엔 동전 몇 개와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엔 오늘 주문받은 꽃다발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30해를 한자리에서 지켜온 이 꽃집은 그녀에겐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곳은 이제 혼자 지켜야 할 유일한 터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그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혼자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만 쉬셔야죠. 그럴 때마다 이옥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사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과 불쌍한 것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6시 꽃도매 시장에서 돌아온 그녀는 가게 문을 열고 물을 갈았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장미 20송이, 백합 15송이, 카네이션 30송이. 하나하나 줄기를 다듬고 시든 잎을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꽃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면 피고 시들면 지는 그저 자연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옥부는 잠시 햇살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러나 정오쯤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수진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33의 깔끔한 외모를 가진 수진은 평소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흔들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맞죠? 이거 큰일 났어요. 이옥부는 손을 씻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수진이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엔 낯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힘겹게 꽃상자를 드는 모습, 구부정한 등, 느린 동작, 텅 빈 가게,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쓸쓸한 뒷모습, 슬픈 피아노 선율이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꽃집 할머니의 하루, 아무도 찾지 않는 가게에서 오늘도 꽃을 기다립니다. 이옥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조회수는 12만, 댓글은 3,000개가 넘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찍은 거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새벽이요.
제가 출근하면서 봤어요. 젊은 남자 둘이서 몰래 찍더라고요. 할머니 모르게. 이옥부는 휴대폰을 수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영상 속 사람은 나인데 나 같지가 않네. 수진이 댓글창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이런 분들이 외롭게 사시다니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나요. 선의로 가득한 댓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옥분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저렇게 외롭지 않은데.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는 15만을 넘었습니다. 오후 2시쯤엔 20만이 되었습니다. 이옥부는 평소처럼 꽃을 다듬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님 2명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그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저 영상을 봤을까? 나를 불쌍하게 볼까? 손님들은 꽃을 사고 나갔지만 이옥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다시 쓸었습니다. 평소보다 힘을 더 주어 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워내려는 것처럼. 난 불쌍하지 않아. 난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영상 속 자신은 분명 불쌍해 보였습니다. 일부러 어둡게 조정된 조명, 느리게 편집된 동작, 슬픈 배경음악까지 모든 게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오후 3시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현수라고 합니다. 영상 보셨죠?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는 남자의 목소리는 의욕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어요. 이옥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허락도 안 받고 찍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어서요. 연출되지 않은 진짜 모습이요. 이옥부는 짧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진짜 모습이라고요? 저 영상이요? 현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네, 할머니의 진솔한 하루를 담았어요.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셨다고 하시고요. 이옥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누구한테 위로받을 일 없어요. 그리고 저건 내 진짜 하루가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설득하는 톤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후원금이 벌써 200만 원 넘게 들어왔어요. 다들 할머니를 돕고 싶어 하세요. 가게 운영에 도움 되실 거예요. 이옥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200만 원. 지난달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밀린 전기세를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도매시장 외상값을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건 거짓으로 포장된 자신의 모습을 파는 대가였습니다. 그 돈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당신들이 만든 불쌍한 할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옥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수진이 현실적으로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가게 힘들잖아요. 저번 달에도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후원금 받으면 숨통은 트이잖아요. 이옥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난 내가 불쌍해서 받는 돈은 싫어.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도 맞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이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밤이 되자 흔들렸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펼쳐 놓았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밀린 전기세 15만 원, 도매시장 외상 80만 원, 다음 달 임대료 6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만 원이면 2달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면 성수기가 와서 매출이 조금 나아질 것이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한가, 가게가 중요한가. 이옥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정말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옥부는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밝은 캐주얼 복장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얼굴은 젊고 의욕적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통화했던 현수예요. 이옥부는 꽃잎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현수는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꽃이 진짜 많네요. 직접 다 정리하세요? 이옥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30년째 그래왔어요. 현수는 카메라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하나만 해주세요.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어요. 정식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싶대요. 이옥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현수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나쁜 일 아니에요. 할머니도 도움되고 저도 일하는 거고 시청자들도 감동받고요. 다 좋은 거잖아요. 이옥부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속 내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현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조금 연출은 했지만 거짓은 아니잖아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맞고 가게 힘든 것도 맞고요. 이옥부는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거짓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죠.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영상은 퍼졌고 사람들은 할머니를 응원하는데요. 이옥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원은 진실을 알고 하는 게 응원이에요. 거짓을 보고 하는 건 그냥 동정이고요. 그날 오후 PD정이라는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말을 돌려서 하는 습관이 있는 40대 남자는 친절하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현수 작가님과 함께 일하는 PD정이라고 합니다. 이옥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PD정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해하시죠? 요즘 미디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감동이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이고 클릭하고 후원하고 그래요. 이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동은 거짓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PD정은 태블릿을 꺼내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50만입니다. 후원금은 300만 원 넘었고요. 내일이면 500만 원도 가능해요.
할머니한테 다 드릴 수 있어요. 세금 빼고요. 이옥분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300만 원. 석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여름 성수기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피디정은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가게 힘드시잖아요.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시면 안 돼요? 나쁜 일 아니잖아요. 이옥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자루가 문 앞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빗자루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삶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디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돌아가세요. 이옥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뒤 상황은 더 커졌습니다.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넘었고 방송국 3곳에서 정식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매일 연락했고 후원금은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옥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영상 봤어. 불쌍하시더라. 우리 할머니 같아. 이옥분은 그들의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안쓰러워하는 표정. 모두 선의였지만 그 선의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가면 할머니 인생이 저 영상으로만 기억될 거예요. 이옥부는 결심했습니다. 내 입으로 말해야겠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500만 원도 날아가고요. 이옥부는 오래된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실망하더라도 진실은 말해야지. 방송국 회의실. 이옥부는 피디정과 현수를 마주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조작된 장면들의 캡처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옥분이 직접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어둡게 편집된 조명, 일부러 느리게 만든 동작, 실제론 손님이 있었던 시간을 비어 보이게 자른 컷. 심지어 그녀가 힘들어하는 표정을 클로즈업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옥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현수는 난처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나쁜 의도는 정말 없었어요. 그냥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조회수가 안 나오면 수익이 없어요. 피디정은 변명했습니다. 할머니,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머니 가게도 살고 우리도 일하는 거고 시청자들도 감동받고요.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이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손해보는 사람 있어요. 누구요? 나요. 피디정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돈을 받잖아요. 이옥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존엄입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이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옥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이옥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는 30년을 제 힘으로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불쌍하지 않습니다. 채팅창이 요동쳤습니다. 뭐야? 진짜였구나. 우리가 속은 거였어. 할머니 말씀이 맞다. 이옥부는 준비해온 캡처본을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이야기예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집으로 외로워 보이게 만든 거예요. 진행자가 멈칫했습니다. 그럼 후원금은요? 모두 돌려드릴 겁니다. 채팅창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박, 할머니 멋있다. 진짜 존경스럽다. 이옥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회수는 사라져도 제 진짜 하루는 계속됩니다. 그게 제 인생이에요. 방송 이후 후원금 절반 이상이 환불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영상을 조심해서 봐야겠어요. 할머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수도 사흘 뒤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조회수만 생각하고 할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이옥부는 그의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쁜 애는 아니더라. 단지 길을 잘못 든 거지. 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론 진짜 이야기만 담을게요. 약속드려요. 이옥부는 후원금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한 명 한 명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손편지를 썼습니다. 꽃을 살 여유가 있으면 그때 제 가게에 오세요. 진짜 제 모습을 보러 오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달 뒤 가게 앞엔 조용히 꽃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진짜 꽃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정 어린 눈빛이 아니라 존중하는 눈빛으로 이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네, 신선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이옥분은 새벽마다 빗자루로 가게 앞을 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미가 예쁘네. 손마디가 굵은 손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조회수는 사라졌지만 진짜 그녀의 하루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젊은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생방송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이옥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꽃 찾으세요? 튤립이요. 엄마 생신 선물이에요. 좋은 따님이시네요. 그렇게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불쌍하지 않게.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삶의 조명은 내가 켭니다.